안녕하십니까? 해민병원의 당뇨발센터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비만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 당뇨가 생기는 분들을 보면은 비만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만한 환자분들이 왜 당뇨가 생기고 당뇨가 악화되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뇨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서구의 이런 식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특정한 이런 원인 없이도 당뇨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비만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일단 비만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당 조절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인슐린, 몸에 나오는 인슐린이 이상이 있는 건데요. 인슐린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1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우리가 2형 당뇨라고 말씀드리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 인슐린이 어느 정도는 나오기는 하지만 인슐린의 이 작용하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에 2형 당뇨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형 당뇨로 진행되는 환자분들을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건데요. 인슐린이 몸에 당 성분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호르몬인데 이런 호르몬들이 작용을 못하게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비만한 환자에서 이 내장의 비만, 복부 비만이 원인이 돼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이런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은 당 조절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만한 사람이 정상 환자인 분에 비해서 당뇨에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높다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비만으로 인해서 당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비만한 환자의 경우에 당뇨발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감염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만한 환자의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장의 복부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고 당 조절을 굉장히 나쁘게 하고 악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비만, 당뇨, 혈압, 고지혈증, 동반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감염이 악화되는 경우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해도 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당뇨발 감염을 악화시키는 이유 중에 이 비만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이 감염된 상태로 온 환자의 경우를 보면 일단 이 감염을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는데 똑같은 치료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들을 고민을 해보면 일단 당 조절이 잘 안 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비만의 원인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 조절이 많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이 감염 약물을 우리가 항생제 같은 것들도 쓰고 수술적인 처치도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당 조절이 굉장히 더 안 되시는 분들은 감염에 더 취약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수술장 소견을 들어가서 보면 이 우리가 피하 지방, 피부 아래에 지방 성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만약에 거기에 감염이 침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염 부위가 이런 혈행이 굉장히 좋은 근육 부분이라든지 피가 잘 가는 그런 조직에서는 감염이 심하게 침범됐을 경우라도 적절한 수술적인 처치를 잘만 해주면 그 감염이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지방세포 조직들을 감염이 침범하게 되는 경우는요, 감염 조절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세포 조직들 주변에는요, 생각보다 혈액순환이 별로 좋지 못하고요, 지방세포에 감염이 이렇게 침범한 경우를 보면 그 감염을, 이 지방세포를 다 걷어내지 않으면 이 감염이 잘 조절되지가 않는데, 이 지방세포를 걷어내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나 조직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지방의 감염세포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정상적인 구조물들의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괴사가 진행이 되고 또 감염이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중에, 당뇨 환자분들 중에 만약에 발에 감염이 와서 치료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대부분 이제 신경병증, 당뇨 합병증 중에 신경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발에 감염이 돼서 막 발을 열어가지고 수술을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러면 보통 분들은 이렇게 발에 수술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아프시겠죠. 그래서 체중 부하를 하고 이렇게 보행하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발의 통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감염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막 수술적인 처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 중에도, 예를 들어 뭐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가신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막 걸어 다니시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체중으로 발에 하중을 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통증 없이 계속 이렇게 보행을 하시게 되면 이 속에 있던 감염 물질들이 자꾸 정상 조직들을 자꾸 침범하면서 번져나가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감염이 조절이 안 되고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비만한 당뇨, 특히 비만이 심하게 동반돼서 당 조절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 당뇨발이 발생했을 때 당뇨발이 절단으로, 최악의 경우에 절단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다른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제가 오랜 기간 치료를 해보면서 느낀 그런 소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만하신 경우에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 발에 감염이 왔을 때 다른 분들보다 발에 절단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당뇨가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시작되시는 분들은 철저한 식습관 조절과 체중 감량을 한다면 이 내장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지방들이 빠져나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향상돼,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고 당 조절이 좀 더 잘 되게 되고요. 당뇨가 특히 초기에 발견된 그런 분들은 비만 이런 조절만 잘하면, 체중 조절만 잘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초기에 발견된 비만 환자분들은 특히나 더 이런 체중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조금 진행이 되셨다 하더라도 체중 조절을 같이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식습관이나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한다면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꼭 비만을 잘 관리하고 조절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젊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잘 몸을 관리한다면 당뇨발로 진행돼서 최악의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